X발 같은 소리 하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부모님과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 따윈 지키지도 않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누구나 부모님들께서는 나의 자녀들이 예의 바르게 크길 바랄 것입니다. 예의는 아이가 살아나가며 성인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사춘기 말 안 듣는 자녀의 예의를 잘 갖추도록 이끌고 있나요? 제대로 교육하고 있나요? 예의를 갖추게 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TV 채널 지원센터 큐입니다. 부모님도 포기한 사춘기 자녀들을 도대체 저희 지원센터 큐는 어떻게 변화시킨 걸까요? 14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이것만 지키면 아무리 제멋대로인 사춘기 자녀들도 변화와 성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원센터 큐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제대로 알고 적용한다면 제멋대로인 사춘기 자녀들도 무조건 변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콩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 콩 하나를 흙에 심지도 않고 물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면 말라버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콩 하나를 흙에 심고 물을 잘 주면 신기하게도 싹을 틔우고 이 콩 한 알보다 더 많은 콩을 열매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콩 한 알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더 많은 콩알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완벽히 알 수 없으나 자연의 법칙이 분명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큐의 황금률 또한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황금률을 지키면 제멋대로인 사춘기 자녀도 변화 성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핵심 지원센터 큐의 황금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 1, 2, 3, 늦게는 고등학교까지도 사춘기가 진행됩니다.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뇌를 재구성하며 호기심이 증가하고 또래 친구들을 중요시 여기고 자극에 취약해지며 통제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격이 탄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춘기에도 큰 변화가 없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기에 이전에 어렸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현 시대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SNS와 게임, 무한한 컨텐츠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10대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 시 반드시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까지 10년이 넘게 우리 부모는 열심히 가르치고 알려줬어. 그간 이쁘고 사랑스럽고 말 잘 듣던 아이였는데? 라고만 생각하며 재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요. 그럼 결국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나서야 부모님들께서는 재교육을 하려 노력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엇부터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현재 10대 청소년의 사회문화가 부모님의 시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의 사춘기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 인간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의 잘못된 판단, 나랑 비슷하겠지. 우리 때는 내버려두면 잘 성장했어. 심리상담소에서는 그냥 믿고 아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데? 등 잘못된 대응으로
사춘기 자녀들은 더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에 당황한 부모님의 갈팡질팡 대응에 문제 상황은 더 악화되어만 갑니다. 결국 기본적인 예의도 부족하고 생활도 엉망이며 자녀의 가능성 대비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한 채 성인이 되어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고통과 어려움은 결국 가족 전체가 평생 겪어야 할 어려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센터계의 환급률을 하나하나 제대로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되게 됩니다. 지원센터교의 환급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님께 예의. 2. 생활관리. 3.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 이렇게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1번이 이루어져야 2번이, 1, 2번이 이루어져야 3번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생활관리가, 부모님께 예의와 생활관리를 갖춰야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님께서 1번 부모님께 예의와 2번 생활관리가 안 되는데도 3번 공부 시간에만 집중을 하다 결국에는 모두 무너지게 되는 데 있습니다. 많이 겪어보셨죠? 여기서 부모님께 예의와 생활관리 1, 2번이 흐트러지면 부모님의 인권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무시받고 사춘기 자녀는 부모님을 하인처럼 대하며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합니다. 또한 공부를 안 하고 제멋대로 시간을 보내기에 미래를 펼쳐나갈 먹고 살 능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녀 스스로도 아쉽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10대와 20대를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 부모님도 성이 된 자녀를 위해 계속 퍼주고 또 퍼줘야 합니다. 평생 부모님의 등골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예의도 생활관리도 안 되는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께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부모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너무 우월하게 들리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환급률 3가지 중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예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예의는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대하는 존재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기본 자세이자 양심의 근간입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짜증을 부리거나 뭔가 예의를 못 갖출 때가 있곤 하죠. 그럼 짜증을 부린 상황이 속상하고 부모님에게 짜증을 부리는 스스로에게도 또 짜증이 나면서 하루 종일 일도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그 속상함에 안 씻고 누워버리거나 드라마나 유튜브, SNS나 보면서 시간 그냥 떼어버리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니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럼 일상의 루틴이 흐트러지면서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내 양심이 고통스러워 생활관리도 자기개발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해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도 부모에게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학교 잘 가길 바라고 학원 잘 다니길 바라는 마음에 또는 자녀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무례한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왜? 사춘기 자녀가 공부를 더 하길 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전혀 아니죠. 부모님께 예의가 흐트러지면 자동으로 생활관리가 흐트러지고, 생활관리가 흐트러지면 학습의 흐름은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고선 사춘기 자녀의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인 나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대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부모님의 애정과 사랑을 악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만 이용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하인 대하듯 하거나 때리거나 막대하지 않아야 된다. 이에 대해 모든 학생들은 사실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 사춘기 자녀들의 양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부모님께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2. 욕설과 폭력은 금지한다. 3. 부모님의 인권과 행복을 존중해준다. 불법 행위 금지, 통금 지키기,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 첫째, 항상 존댓말을 사용한다. 한국어에는 존중을 표현하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대단한 존댓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 끝에 요를 붙이기만 해도 됩니다. 존댓말을 쓰는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둘째, 욕설과 폭력은 금지입니다. 혼잣말이라도 부모님께 들리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은 자녀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도 너보다 어린 후배나 동생이 너 앞에서 툴툴거리면서 욕설을 쓰면 가만둘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가만 안 둔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동일한 거야. 그러면 제멋대로인 사춘기 학생들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부모님은 저한테 욕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해도 되죠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어린 후배와 동생의 사례를 들어 부모님이 욕하셔도 너는 욕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지만, 자, 부모님들,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 아예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춘기 자녀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통화할 때 혼자서 화가 나서 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혼잣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연히 허용해선 안 됩니다. 허용하면 부모님께서 자녀가 흐트러지고 안 좋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혼잣말 욕설 또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이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허용해선 안 됩니다. 셋째, 자녀가 자신의 인권만큼 부모님의 인권과 행복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춘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그저 엄마 아빠라고만 생각합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 내 잘못도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께서 사춘기 자녀에게 우리 부모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야 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의 아이들이 부모는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악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멋대로인 사춘기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실 너처럼 한 명의 인간이야. 이기적인 욕심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전 엄마나 아빠가 한 명의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깜짝 놀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냥 부모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이기 전에 부모님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존중하고 있는지,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사춘기 자녀가 고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불법 행위도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행복 존중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통금을 어기는 것도, 과도하게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것도 부모님의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면 양심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양심이 잘 가동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생활관리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잘 지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생활관리가 잡힐 준비가 됩니다. 생활관리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면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학습 습관이 개선됩니다. 정말 그럴까? 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는 저희 지원센터큐가 14년간 증명해온 법칙입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이 흐름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 흐름은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의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버텨나가면 반드시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학습 습관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버텨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반드시 안착될 때까지 버틴다. 생활관리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방정리, 사용한 공용공간 정리. 2. 취침, 기상, 건강한 루틴. 3. 소비적 쾌락보다 생산적 쾌락의 시간의 비중을 늘리기. 첫째, 방정리, 사용한 공용공간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간은 반드시 스스로 치우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선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방정리를 한번 싹 해놓고요, 깨끗한 상태를 만든 다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사춘기 자녀에게 똑같이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보통 6장을 추천하는데요. 왜냐면 3, 4장은 구체적이기 힘들고 8장이 넘으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합니다. 또한 방정리에 대해서는 용돈과 혜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자녀들이 사진과 똑같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사진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불과 옷을 잘 개고 쓴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방정리를 깨끗이 하면 기분이 좋고, 중요한 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방 정리가 잘 된 이후에는 학생이 사용한 공용 공간, 식탁, 거실, 화장실 등 학생 스스로 사용한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나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부모님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더 존중하게 되며 귀가, 취침, 기상의 루틴이 이전보다 더 안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취침과 기상 시간을 더욱 건강하게 안정시킬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수면과 기상 데이터를 최소 3개월 동안 모으고 분석하여 최적의 수면 리듬을 찾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리듬 통제에 대해 과도한 근자감이 많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질수록 더 심합니다. 밤새더라도 잘 일어날 수 있고 3, 4시간만 자더라도 다음날 해야 되는 일들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사춘기 학생들의 3개월 정도의 취침 기상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가장 집중도가 높은 수면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수면의 리듬이 계속해서 안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자체 행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나우즈를 활용하는데, 이를 수년 내로 더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쓸 수 있도록 배포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노트에 자녀의 기상과 취침 흐름을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기상과 취침의 루틴이 잡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발 시간이 늘어납니다. 양심을 다시 갖추고 신체가 쾌적하고 건강해지는 습관을 갖추면 소비적 쾌락을 스스로 통제하며 생산적인 쾌락을 늘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원센터큐는 자기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은 배움과 학습, 즉 공부입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모든 즐거움은 배움, 즉 공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고통스럽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공부가 맞습니다. 뭔 얘기지?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사실 어떻게 레벨을 올리고 어떻게 기술을 써야 효과적인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면 어떻게 공을 다루고 차고 공간을 활용하고 침투해야 더 효과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배움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지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죠. 상식이 잘 갖추어지면요, 이게 더 재밌어집니다. 게임도 영어를 잘하면 더 즐길 게 많아지고, 축구도 전술과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면 더 보이는 게 많아지고, 음식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상식은 더 많은 즐거움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과목 교육입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봤지만 현존하는 교과목 교육 커리큘럼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 교육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돕는 게 학생의 더 큰 즐거움을 열어주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학원의 교육 환경은 이 배움의 즐거움을 재미없게 설계해놨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상관없이 정해진 진도를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하며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도 축구도 맛있는 음식도 지겨워집니다. 질려버리죠. 따라서 저희 지원센터교는 항상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최적화시켜 진행을 합니다. 학생의 행동 데이터, 특히 학습 실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설계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학습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 현 상황 파악, 2.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2, 4, 6, 7, 8 시간 순으로 수준에 맞게 성장. 여기서 학습 시간을 계산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집중해서 성실히 학습한 시간만을 포함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억지로 수업에 들어가고 졸다가 또는 딴 생각하다가 수업을 들었다면 그 시간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개발 시간, 즉 학습의 시간의 성장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2시간 제멋대로 도마뱀, 2단계 4시간 눈치 보는 강아지, 3단계 6시간 훈련받은 강아지, 4단계 7시간 반성 가능한 인간, 5단계 8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인재. 1단계 2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도마뱀의 수준입니다. 그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쾌락적인 욕망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못하게 하면 화를 내죠.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2단계 4시간? 이 정도는 눈치 보는 강아지 단계입니다. 하지마, 기다려 라고 하면 눈치를 보나 먹어 하지 않았는데도 막 먹어버리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부모님과 학교에서 혼을 내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눈치는 보지만 언제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3단계 6시간 훈련받은 강아지 단계입니다. 하지마, 기다려, 해 라는 구분을 따르지만 훈련받은 강아지들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깊은 고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약해지면 바로 제멋대로 하거나 더 흐트러지면 도마뱀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사춘기 전까지 부모님 지시에 따라 일일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면
중상위권 이상 또는 상위권을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사춘기 전까지는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깊은 고민과 반성을 통해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요. 부모님과 학교의 통제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제멋대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4단계 7시간. 이때부터는 반성 능력이 생깁니다. 인간이 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5단계 8시간. 일일 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인재가 됩니다. 이 5단계의 학습 시간의 구분은 근육에 따른 운동 능력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훈련을 통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들 수 있는 무게가 늘죠. 근육량이 많다는 건 들 수 있는 무게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듭니다. 자기개발, 학습 능력 또한 동일합니다. 두개골에 가려 두뇌가 보이지 않을 뿐 근육의 원리와 동일하죠. 충분한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더 높은 자기개발, 학습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성인 직장인들도 9to6, 즉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일하죠. 8시간을 내내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드뭅니다. 8시간을 온통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관리와 업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 열정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재 그 자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8시간 중 1시간 정도는 커피도 마시고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잠깐 뉴스도 보는 등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상사나 회사가 더 열심히 하자 라고 제대로 이끌면 더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업무 평가를 받아들이고 반성도 하고요. 하지만 8시간의 업무 시간 중 2시간이나 놀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이들은 회사의 규칙은 따르긴 하나 언제든 감시를 피해서 놀 생각을 하는 거죠. 업무에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시간 업무 시간 중 4시간을 놀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사실 회사에 뽑히지도 않을 거고 뽑혔다 해도 바로 잘립니다. 성인이나 사춘기 학생들에게나 2, 4, 6, 7, 8의 자기개발, 학습 시간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 안 듣는 사춘기 학생을 어떻게 2, 4, 6, 7, 8로 자기개발 학습 시간을 늘리게 만들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6시간까지는 저희가 구조를 통해서 황금률과 혜택 관리를 하여 차근차근 늘려나갑니다. 7시간이 되고 8시간으로 넘어가는 건 더 이상 구조가 아닌 학생 개인의 목표를 인지하도록 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실현해야 행복하고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난 가장 즐거운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인식은 6시간 이상의 자기개발 학습 시간이 안착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6시간까지 안 올라왔다? 그럼 우선은 6시간까지 이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더 가혹한 일입니다. 자녀가 밥을 계속 안 먹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요. 숨도 안 쉬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절대 없겠죠? 황금률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야 되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인권과 행복, 그리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안 지키게 되면요, 부모님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부모님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흐트러지면 결국 자녀의 자기개발은 흐트러집니다. 그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 삶을 독립적으로 이뤄나갈 능력을 못 갖춥니다. 그럼 자녀도 괴롭고 후회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등골을 계속 뺏깁니다. 즉, 황금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도 행복해지기 힘들고 자녀도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황금률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 황금률의 실행이 어렵다면 지원센터큐에 전화 상담해주세요.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